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후는 식사를 다 하고 오셨는지 조금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직무 토크 진행을 맡게 된 인재채용팀의 이선민 대리입니다. 네, 저기 멀리 온라인 저희 채용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후 직무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식사를 하고 루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거리고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조금 한 번의 웃음 그리고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저와 선배 사원님들에게 되게 많은 의지와 용기와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지금 표정이 경직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웃어주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 직무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 페이스북 통해서 라이브로 시청 함께 하셨을 텐데요. 기술 경영, 차량 설계, 차량 평가의 선배 사원들과 함께 직무 토크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양한 선배 사원님들을 모셨는데요. 파워트레인, 또 친환경차, 재료, 상용차 개발, 그리고 파이로트의 선배 사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제 오전에 진행했던 기술 경영, 차량 설계, 평가에 비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여쭈기 어려운 직무들이 조금 저희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5분의 대표 선배 사원님과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선배 사원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민혁 연구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연구소 승용 디젤 엔진 기능 시험팀에 근무하고 있는 오민혁 연구원입니다. 저는 승용 RV 차량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 중에서 대형급 디젤 엔진의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로 가는 자동차, 수소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연료전지 성능개발팀의 박지연 책임연구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강판이라는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강판재료개발팀의 정준영 연구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버스 그리고 산업 현장의 든든한 일꾼인 트럭의 제품 기획을 맡고 있는 상용 제품 기획팀 이범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현대자동차 파이로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설계 도면에서 실물로 그리고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모든 현대자동차의 첫 만남을 담당하고 있는 파이로트 센터 얘기를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이몽균 연구원님까지 간단한 자기소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저희가 아주 어렵게 섭외한 느낌이 확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제 업무적인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수려한 외모, 엄청난 말솜씨를 모두 다 갖춘 선배 사원님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각 한 분씩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배 사원님들이 하시는 업무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소속되어 계시는 조직은 크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현대자동차 채용 슬로건이죠. What makes you move에 대해서 선배 사원님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좀 더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원동력에 대해서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엔진을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원님이신데요. 승용 디젤 엔진 기능시험팀의 오민혁 연구원님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트레인 엔진 분야의 선배 사원으로 오게 된 승용 디젤 엔진 기능시험팀의 오민혁 연구원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름도 어려운 이 팀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현팀에 입사를 해서요. 지금 연구원 5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남자복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중, 남고 여기도 있으시죠? 예.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군대까지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꼭 딸을 좀 원했었는데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엔진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엔진이 양산까지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신차 혹은 개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워트레인 성능이 요구되는지 그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파워트레인을 신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할 것인지 투자비와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 시기들도 이때 함께 고려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파워트레인의 사양이 결정이 되어지면요. 각 파워트레인 부품 설계 담당자가 설계를 시작하게 되고요. 도면이 출도가 되고 그 도면을 토대로 시작품이 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부품들이 제작이 되어지고 조립이 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프로토 엔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평가 업무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테스트 벤치 위에서 엔진의 성능은 잘 나오는지, 하드웨어에 이상은 없는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면 이제 차량에 탑재를 해서 함께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의 담금질하는 과정을 거쳐서 양산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바로 파워트레인 시험 단계가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속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단계를 통해서 파워트레인이 개발되고 있는데 파워트레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마지막에 차량의 탑재해서 평가하는 데까지 짧게는 얼마 정도가 걸리는지 혹은 길게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외비적인 자료라 제가 죄송합니다. 드릴 수 없는 게 참 죄송합니다. 되게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걸쳐서 많은 연구원님들이 다양한 단계별로 개발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엔진이 개발이 되어지는데요. 과연 이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을까요? 목표했던 동력 성능이 물론 나와야 되겠고요. 연비 역시 중요하죠. 그다음에 각 나라의 에미션 법규를 맞추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되겠고요. 가격 경쟁력 역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춘 엔진이 문제가 없도록 이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구성을 제일 크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하게 매우 중요하고요. 각 그 카테고리별로 유관 부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저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테스트 벤치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벤치 위에서 주로 평가 업무가 진행이 되고요. 수백여 가지의 아주 가혹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길게는 수백 시간 동안 밤을 새도록 이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 단 한 항목이라도 패스를 하지 못하면 양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때 검증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운전 조건과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엔진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엔진 품질을 충분히 육성하는 것이 바로 저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고지대나 혹서지, 그다음에 리버그린 같은 특수 지역에서 현지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덕분에 연구소에서도 한 여름에 영하 40도의 챔버에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한 겨울에 반팔을 입고 또 시험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차량 시험을 하시는 선배 사원님들과 함께 직무 토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차량 시험도 동일하게 항상 시험하시는 공간이 혹한기, 혹서기 이런 장소에서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차량 시험 자체가 되게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익숙한 피드백 좋습니다. 그죠? 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저희 승용 디젤 엔진의 라인업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S엔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신엔진 개발을 위해서 지금도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개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무 선배로 이 자리에 오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지원자의 위치에서 함께 고민하고 부딪혔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과 많이 같은 드리고 싶어서요. 생각을 해보면 약간 또 울컥하는 부분과 맞아 나도 그랬었지. 뭔가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선배 사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지라는 생각들이 조금 떠오르면서 네. 벅차오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그때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요? 혹은, 준비해야 될 자격증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려한 스펙 자격증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가 아니라, 입사하기 위한 입사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취업 채용 설명회 슬로건이 독특하게 퀘스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에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한번 해봤는데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답을 내려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도, 그리고 지금 귀한 시간을 내셔서 페이스북으로 시청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명품 엔진 개발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성을 잃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항상 옛 어르신들이 혹은 고서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을 떠날 때 항상 목적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라. 그 길이 뭐 되게 길거나 험해도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님도 그 의미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엔진 개발에 있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또 많은 그 의지와 불타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되게 좋은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마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차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환경차일 겁니다. 환경 문제, 연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왜 4차 산업혁명,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많은 분들, 더 많은 기술들이 이 친환경차에 이제 집약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환경차 개발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 해주실 선배 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연 책임연구원님이신데요. 연료전지 성능 개발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개를 받은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성능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지연 책임연구원입니다. 우선 발표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한 엄마의 노력입니다. 이거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데 내세울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가장 핫한 두 가지 자율주행 그리고 친환경차, 거기서 친환경차에 소속이 되는 그 수소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입사를 하기까지의 노력 그리고 회사 생활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해야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꼭 해야 한다는 SNS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색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한번 예쁘게 꾸며보려고 인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고 워킹맘이고 아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뒷장에서 하려고 하고요. 또 파란색으로 큰 누나라는 해시태그를 좀 달았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안 나 보이죠? 네, 사실 취업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저도 좀 동생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잔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다 제 동생 같네요. 설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누나, 언니인 걸로 하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현대자동차에 경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수소전기차를 개발을 하는 연료전지 개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소전기차가 뭔지 아시나요? 아세요? 진짜요? 훌륭하십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연료인 수소가 대기 중에 공기와 반응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모터를 구동을 시키는 기사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좀 부끄럽지만 제 생각에는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 제가 입사를 할 당시만 해도 사실 기계공학이 많았지만 이제 정말 다양한 전공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책임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이제 연료전지 개발실에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수소전기차는 약 30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계공학과는 당연하고요. 저는 이제 화학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그리고 이과 계통도 많습니다. 이과 순수 계통도 이계열 네,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전자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입사를 해서 7년 정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에서 네, 하나의 부품이 내미의 부품 설계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료전지 기술 전략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전기차는 한 300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ME라는 부품의 설계, 개발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참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차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품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부품 성능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불량, 리콜. 저는 그거를 개발자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부품이 500개 정도 차 한 대당 적용이 돼서 스태킹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10,000개를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단 하나의 부품에서 불량이 나면 0.01%의 불량률입니다. 근데 그게 차 한 대당 500개가 들어가서 10,000개라면 20대 정도에 투입이 되는 거죠. 부품 단 한 개에서 불량률이 나타난다면 5%입니다.
고객은 당연히 5%라는 숫자를 체감하기 때문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책임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는 기술 내재화 그리고 다원화를 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관련 부품 업체들을 다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업무를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 트렌드도 알고 그리고 독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의 기술 내재화 그리고 또 다원화를 검토하는 업무 힘들었지만 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네, 저에게 참 애증의 존재인데, 네, 애증의 영어. 네. 영어 애증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스킬은 선배 사원들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부품 설계를 담당을 하면 그 자기가 담당한 부품의 스펙을 제정하는 것도 연구원의 업무고요. 제가 개발한 부품을 적용 평가하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개발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혹한 혹서 사진 넣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술 전략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전 설계 업무에서 확장이 돼서 큰 그림을 보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신차가 발매가 되는 그날 사실 연구원들은 첫 차기의 개발을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차량에 대한 원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며 그리고 기술 다원화를 녹여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품에만 좀 집중하던 업무에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팀에서 What makes you move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프라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메르스.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실 이런 것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이 활성화가 되면 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사진과 같이 깨끗한 환경이 저희 딸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자극입니다. 네, 뒤에 이제 슬라이드는 인턴의 한 장면입니다. 저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앤 해서웨이를 빙의해서 봤지만 오늘은 로버트 드니로를 빙의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사원분들한테 참 귀감이 되어야 되는 선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제 위치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업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 저는 슬라이드의 문구를 믿습니다. 경험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제 인생, 회사 생활에서 저의 하루하루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책임님께서 마지막에 던지신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히나 이 한국 사회나 최근 들어서 되게 네, 그러니까 경험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가 최근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라는 직무는 물론 다양하게 마찬가지겠지만 경험과 연륜이 쌓이지 않고서는 사실 훌륭한 아웃풋을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임님께서 딱 지적해주신 부분이 아주 이제 연구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분들께는 되게 많이 귀감이 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행하고 쇼핑입니다. 저 둘 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외여행도 참 좋아해서 많이 다니고 제 스스로를 직구의 달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회사를 다녀서 누릴 수 있는 만약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저의 이 생활이 일상이라면 여행하고 쇼핑이 이만큼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 동생이 아닌
동생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회사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챌린지, 콜라보레이션, 글로벌리티. 이거 저희 현대자동차 핵심 가치입니다. 우선 여러 경험에 도전을 하십시오. 회사 이력서를 쓰기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대학생 그 나이에 가능한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두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협력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시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글로벌리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증의 영어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서 앉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추후 꼭 저의 후배 사원으로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책임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양하게 저희 채용팀에게 질문하시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친환경차 혹은 특정 이제 연료 전지차, 전기차 이런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자동차 개발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지원해야 업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전공이 이런 전공인데 저 친환경차 개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사실 많이 해주십니다. 아마 다양한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 박재현 책임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저희 선배 사원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런 그 응원과 그런 노력, 저희의 용기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조금만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박지현 책임님에 이어서 자동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를 연구하고 계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자동차에는 강판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료가 들어가죠. 강판 재료 개발팀의 정준영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판재료개발팀의 정준영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재료 부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상위 조직인 재료개발센터에 배정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강판재료개발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로는 소재 및 접합 관련 신기술 선행 연구와 품질 개선 활동 그리고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좀 재료 분야가 자동차에서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료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면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보시는 이 소재 기술인데요. 최근 현대자동차에는 이제 과감한 예산 투자와 인재 확보를 통해서 재료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재료 분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재료개발센터입니다. 그러면 재료개발센터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경량화 외에도 이제 미래 대응, 충돌 성능, 내구까지 자동차의 설계에서 해체까지 모든 이슈 분야에 대해 모든 재료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이거 지금 이 장표 되게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사실 재료 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제가 재료 전공인데 혹은 화학 전공, 화공 전공인데 현대자동차의 재료에 연구할 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재료가 메인인 타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재료 연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뎁스 있게 연구를 하는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연구님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는 한 9개 정도의 팀이 있고요. 이제 금속부터 비금속까지 해서 모든 분야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의 부품에 적용되는 이제 모든 재료를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강판재료 개발팀이기 때문에 이제 강판재료 개발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보시는 프레젠테이션처럼 이제 주요 큰 네 가지 업무가 있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강판이나 알루미늄 판재 등의 신소재를 개발을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신소재를 적용을 해서 차체라든지 이제 샤시 부품의 신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철강사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소재 메이커들과도 협업을 해서 기술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소재 수급 다변화 관련 업무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품질 소재 분석 및 해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료개발센터에는 뭐 재료과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실험 장비가 있는데요. 센터 내 타분과 협업을 해서 소재 물성을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지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이제 설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연구소에는 저희 재료개발센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업무 경험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신기술 개발 업무입니다. 신기술 개발 업무 중에서 저는 요 보시는 그림으로는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도어 안쪽에 들어가는 충돌 부재 중에 도어 임팩트 빔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고 강도를 갖는 소재를 적용을 해서 충돌 부재를 이제 신기술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 협력 업체와 함께 이제 소재부터 열처리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10편 단위 평가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실차 단위 검증까지를 진행을 해서 신기술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느낀 점으로는 각 부분 간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자기 과제에 대한 그런 주인의식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업무 얘기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과연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선배 사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자동차는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하나의 부품도 필요한 요구 성능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러한 복잡한 자동차 개발 업무를 진행하며 있어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부분 간의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이제 회사 생활이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소통과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료 간의 우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업무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팀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대외 활동을 하면서 동료애를 쌓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여기 20대서부터 50대까지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이 이제 등산 동호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근데 이분들이랑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받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많은 그 조언과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런 주변들의 동료가 함께가 아니었다면 회사 생활이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동료애가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물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겨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대로나 계획대로 업무든 이제 사람 관계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일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극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제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겠는데요. 이제 재료개발센터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모든 소재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 소재에 대한 특화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분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회사 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되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재료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진지하고 또 재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었던 정준영 연구원님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슬라이드 중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얘기하셨던 걸 보고 내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놀랐는데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 개발 특히 이제 재료 쪽에는 각 부문마다의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금속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위원님들도 계시고 수석 연구원님들도 계시고 아마 오시게 된다면 재료 연구에 대해서는 정말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폭넓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마 여기 재학 중이시거나 뭐 이제 졸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의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이 아마 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아침에 이곳으로 오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이런 저희와 가장 친숙할 수 있는 차를 연구하시는 상용차 개발에서 선배 사원님을 모셨는데요. 상용 제품 기획팀의 이범진 연구원님의 재미있는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용 제품 기획팀 이범진 연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용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큽니다. 아주. 크고요. 크고. 네. 네, 저는 이처럼 다소 크고 투박하게도 보이는 어쩌면 너무 일상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한 차, 상용차와 상용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상용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2014년 가을 저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2015년 현대자동차 30기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상용제품 기획팀에서 버스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상용제품 기획팀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고객, 동향, 적정성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차량을 기획을 합니다. 먼저 고객인데요. 상용차는 그 자체가 고객들의 일터이자 업무 공간입니다. 그래서 승객이나 화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장시간의 운전이나 내구성, 연비 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차가 고장이 나서 AS를 맡기는데 3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저희 고객은 3일 동안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동향인데요. 국가나 지역별로 정책 동향, 산업 동향, 또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가 입석을 금지한다. 그런 법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운수회사에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45인승 버스를 승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 49인승으로 늘렸을 때 승객들의 거주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KTX 계통이나 SRT 계통 등으로 운송산업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 사이에서 저희 버스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적정성인데요. 같은 버스여도 용도에 따라서 시내버스로 활용되기도 하고 관광버스, 어린이버스, 또 트럭도 화물용 트럭, 덤프트럭, 트랙터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승객도 다양해지고 활용도도 다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차량을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차량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상용차 연구소의 차량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상용차에 대해서 지원자분들이 조금 승용차에 비해서 좀 덜 익숙하신 게 사실일 텐데 지금 이제 이범진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세상에 차를 개발하는데 법규 규제까지
41인승에서 45인승을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입석 금지라는 제도가 연관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놀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법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법규에 네, 따라서 중요하죠. 네, 차가 네. 경쟁력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법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본사 상품 기획 이후부터 차가 공장에서 양산이 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단계의 개발을 맡고 있는데요. 선행 연구서부터 해석 패키지, 그리고 기획, PM, 법규, 설계 원가, 그리고 제가 속한 제품 기획,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계, 시험, 구조, 시작까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다 좋은 차, 안전한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용차 연구소를 남양연구소 안에 어떤 작은 상용차 전문 연구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상용 모터쇼 사진인데요. 혹시 상용차 모터쇼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모터쇼 한켠에 이렇게 상용차 따로 전시가 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전용으로 모터쇼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셔서 한번 5월 달인데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용차의 미래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시장 규모는 작지만 판매 수익은 더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차를 잘 만들어야 하고 또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상용차는 글로벌 12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승용차처럼 글로벌 탑5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네, 저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용차 기획을 하면서부터 생긴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상용차 박사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박사라고 하면은 어떤 학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다소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상용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척척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냥 단순히 자동차만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차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 우리 상용차를 이용한 물류와 운수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용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상용차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특별한 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 상용차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될 수 있도록 또 더 안전하고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차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줄 후배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용 제품 기획에서 업무하고 계시는 이범진 연구원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상용차 개발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자분들께서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범위나 폭이 좀 적은 지원 분야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저희들과 조금 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저희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용차 개발에 대해서 자세한 그리고 또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 파이로트 선배 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파이로트 센터에서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임홍균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로트 센터, 파이로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홍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사실 지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 설레기도 해요. 이렇듯 첫 만나면은 항상 설레임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설계 도면에서 실물로 그리고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모든 현대자동차의 그 첫 만남을 담당하고 있는 파이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앞서서는 사실 뭐 궁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 파이로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파이로트 센터, 파이로트 지원팀에서 인사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파이로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파이로트 직무에 대한 소개를 여기 신입사원 되실 지원자분들께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직무가 인사이다 보니 제 회사 생활을 녹여서 저의 스토리, 저를 소개하자고 하다 보니 파이로트를 녹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용 슬로건인 그 What Makes You Move라는 그 슬로건을 이용해서 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 인생 또 현대 자동차 내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저는 입사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하게 외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팀 책임님들이나 주변 연구원들이 도대체 회사 끝나고 나서 그런 데다 시간 쏟을 여력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각종 장애물 마라톤 대회나 뭐 클라이밍, 크로스핏, 또 연구소 내 그 동호회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되게 큰 동아리 아닙니까? 동호회 아닙니까? 예. 연구소 내에서? 네, 맞습니다. 아. 현대차와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호회인데요.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뮤지컬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해는 또 어떤 도전을 할지 지금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일도 취미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제 개인적인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에서 얻는 성취감과 보람으로 그걸 원동력으로 지금 회사 생활을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좀 느끼고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파이로트 센터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예. 사실 기계공학 전공을 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인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덜컥 잡게 되었는데요. 하는 업무마다 사실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하게 또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제가 항상 웃으면서 사무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업무 외에도 저희 파이로트의 스마트 에이전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다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게 그런 효율적인 문화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바를 저희 파이로트 센터 문화에 녹이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활동들이 그 차량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직원들이 좀 더 즐겁고 효율적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들어오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런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위치에서 보람을 항상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파이로트 센터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예.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마치겠고요. 궁금해하실 저희 파이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이로트 센터는 쉽게 생각하시면 양산 공장을 재현한 축소판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체 조립부터 도장, 의장 조립, 그리고 차량이 완성된 이후에 각종 차량 검사들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공장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개발 과정 중에 또 그리고 양산 단계에 넘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췌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런 품질 문제, 품질이라는 범위 안에서 사실 생산 공장에 저희 차량들을 만들어주시는 공정원 분들의 숙련도도 품질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조립 교육까지 저희 파이로트 센터에서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로트가 생기기 이전에는 전 세계 양산차,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 저희 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신차 개발이 R&D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작업 불량,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라인에서 안정화가 되기까지에는 사실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차 개발 후 6개월이 지나서 차를 구입해라 라는 얘기들도 예전에는 돌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깨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과감한 도전, 변화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이후에 저희 파이로트 센터가 신설이 되었고요. 전체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서 파이로트라는 프로세스, 단계를 새롭게 집어넣으면서 품질에 대한 품질 향상을 꾀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고 공장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파이로트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품질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파이로트 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변화 덕분에 저희 저희 현대자동차가 작년 16년이죠. JD 파워에서 하는 그 IQS 조사에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1위, 3위를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명실상부 저희 품질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저희 파이로트는 파이로트 차량,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서 개발된 차량들을 실물로 제작을 하고 그 실물로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품질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련 모든 부문과 함께 협업해서 품질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그리고 향후 공장으로 이관됐을 때 작업자들이 조금 더 능숙하고 전문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교육 환경까지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화에 발맞춰서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도전과 열정을 쏟을 예비 파이로트인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몽균 연구원님까지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아마 다양한 분야의 선배 사원님들이 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각자 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꽤 많아져서 저희가 질문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H체형 설명에 오시기 위해서 다양한 원믹스 무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잘 들려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직무와 채용에 관련된 질문도 저희에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죠? 저희에게 남겨주셨던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주 언급이 되고 또 자주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 추려서 저희가 사전 Q&A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마다 선배 사원님들께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연구개발 전반적인 질문도 이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R&D 직무를 하다 보면 되게 보람찬 부분도 있고 아주 힘든 부분도 있는데 각각 어떠한 경우 혹은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한다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해당 질문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던 저희 박지현 책임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구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보람찬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보람찬 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부품을 개발을 해서 차량에 투입이 되기까지는 개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일정 내에 상당히 긴데 제가 개발한 부품이 차에 적용이 되는 그 순간만큼 보람찬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힘든 점은 제가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면 그거는 좀 많이 상심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연구원님들의 마음이 사실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맡은 차종 혹은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설계가 되고 잘 양산이 돼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사실 내 자식을 보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채용팀의 입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분들께서 채용팀과 만나서 이러이러했던 내가 궁금했던 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 혹은 채용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알지 못했던 것들 얻었다. 그리고 입사까지 했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 정말 사실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네, 책임연구원님의 뭔가 보람찬 순간들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힘든 부분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부분이에요. 아마 이공계 혹은 이공계가 아닌 저희 현대자동차를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왠지 기계공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전기나 재료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걸 어떻게 메이크업 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료 전공자이신 제가 정준영 연구원님께 한번 여쭈고 싶어요. 재료 전공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족한 타 전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설명을 들으셔서 좀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는 이제 연구소가 워낙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학 분야를 이제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각 분야마다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료공학 출신인데 예를 들어 기계 쪽이나 전기 쪽을 모른다 하면은 이쪽 부분에 대한 분명히 전문가가 그 연구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나 자문을 구하면 대부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당 전문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더 아시겠지만 문헌 검색 서비스 같은 것도 연구소 내에 굉장히 잘 돼 있고, 하다못해 추가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강의집이나 강의를 만들으셔가지고 저희 이제 교육 홈페이지 같은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딴 분들께 이렇게 여쭈는 게 좀 너무 시간 뺏는다 싶으면은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구개발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직무들이 다 지속적으로 본인의 직무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원론적이고 학술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연구소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의 업무 부분 그리고 직무에 관련돼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추가적으로 저희 선배사님께 한번 여쭈고 싶어요. 그럼 거꾸로 내가 기계 전공을 했는데 기계 전공을 하면 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또 사실 아니거든요. 기계를 전공하신 저희 오민혁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또 실무를 하면서 부딪혀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복합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대한 역량이 요구가 사실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서 그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외부 강사님들의 각 분야의 강사님들의 전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MVH라든지 해당 소프트웨어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고요. 해외 출장을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로컬 엔지니어와 코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외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1대1 원어민 맨투맨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본인이 온라인으로 또 수강을 해서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전공이 통계입니다. 통계를 전공하고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사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인사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공부하신 선배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다양한 학술지와 다양한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부족한 직무에 대한 역량을 좀 보충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질문은 이 부분이셨어요. 가장 이 R&D 혹은 이 직무를 하기에 정말 잘했다,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선배 사원님들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봤던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쪽에 선배님께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다양한 신기술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다라는 지원자분들의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박지원 책임님 혹시 답 가능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친환경차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친환경차는 크게 좀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수소차. 저희 현대자동차는 이 네 가지 차종을 모두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워낙 알고 계시는 아이오닉 그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와 PHEV를 좀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 이제 세 가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투싼에 적용을 해서 이미 양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종이 아닌 저희 전용차로 해서 수소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18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파워트레인 선배님의 질문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재료 전공자분들의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화학 전공자와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사전에 들었던 것 같아서 전 3번 질문 한번 가보려고요. 재료는 사실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정도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할 텐데요.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에서 재료 분야에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또 재료 전공자이신 정연구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 분야가 이제 미래 자동차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까 저희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신기술 개발이 있겠고요. 일단 신소재라든지 신공법 개발을 통해서 이제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경쟁력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단순히 성능 좋고 이제 비싼 소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기존 더 비싼 소재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장재 보면 이런 고급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품들이 많은데 이제 더 저비용으로도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추가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기술을 한다고 그쪽 분야에만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품질 수준까지도 잡아낼 수 있게끔 저희가 재료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연구원님께서 포인트를 딱 집어주셨던 것처럼 차량이 많이 다양해지고 고급 차종에서 저희가 작은 소형 차종까지 모두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장재의 사실 고급감에 대한 수준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마 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연구원님의 더 열띤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용차 개발 선배님께도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범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용차 개발은 연구소 안에 또 다른 상용차 작은 연구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상용차 개발 안에 어떠한 직무가 있고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상용차 개발 과정도 승용차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처럼 상용차 조직 안에 세부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엔진이나 어떤 변속기 부분을 제외한 설계, 해석, 시험 평가 이런 부분이 다 존재를 하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상용이란 조직 하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소속감이나 좀 조직력 같은 게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판매 어떤 시장이나 이런 게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저희 인력도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앞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연구소, 이제 R&D 조직 내에서 상용차 개발 조직이 최근 들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승용차의 다양한 라인업을 가진 것처럼 상용차도 그만큼 라인업을 확대하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상용차 개발에도 승용차만큼이나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이로트 선배 사원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R&D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증원 분야 중에 파이로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외부적으로 공개가 많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지원자들의 선배 사원들을 접할 수 있는 접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파이로트가 과연 R&D의 다른 연구개발 직무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임 연구원님, 혹시 파이로트가 가진 특장점 혹은 연구개발 직무 다른 좋은 특이점 같은 게 있으면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파이로트 센터는 다른 연구개발 조직과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깊이와 넓이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연구개발 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 분야, 한 아이템, 뭐 이런 한 부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 전문적으로 그 성능과 기능들을 개발하는 반면에 저희 파이로트는 그렇게 연구원들께서 개발해 주신 그 부품들을 한데 모아서 실차로 만들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점들이나 그런 개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면서 보다 좀 자동차 전반의 지식에 대해서 넓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이 R&D 이 지원 직무와 이제 R&D 부분과 연구개발 부분과 파이로트를 사실 가장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파이로트에 대한 다양했던 질문들이 연구원님의 발표 자료와 또 여기에 있었던 사전 질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은 가볍게 넘기고요. 현장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다양한 질문들 현장에서 한번 받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 드린 저희가 모바일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골라서 현장에서 바로 선배 사원님들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어떤 질문이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내용 중에 사실 현대자동차와 타 계열사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 좀 쉽게 좀 저희 선배 사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으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용 슬로건이 여러분들 에코백 그리고 저희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What makes you move라는 저희가 채용 슬로건을 16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자분들께 묻는 것처럼 지원자분들도 선배 사원님께 묻고 싶은가 봐요. 선배 사원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민혁 연구원님, 혹시 연구원님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힘 혹은 업무에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의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엔진 개발 업무 또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야 되는 그런 업무이고 또 답이 나와 있지 않는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원동력이 되어서 개발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연구원님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 개발 과정이 쉬운 건 사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좌절하고 왜
1000번을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면 그것이 뭔가 연구원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저희 이제 현대자동차인들이 느끼는 이제 삶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매일 밤을 새고 뭐 새벽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 뭐 설명의 자리나 다양한 이제 인사 채용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알 수 없는 힘이 제 아주 깊은 곳에서 샘솟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이 그냥 어디서 솟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로 인해서 그런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좋은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파이로트 직무가 업무 범위가 되게 넓다라고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파이로트 업무 내에서 업무 구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연구개발 프로세스 관점에서 신차 개발 프로세스 관점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파이로트는 이제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차량이 설계 도면이 나오면서부터 저희 파이로트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DPA, 디지털 검증이라고 하죠. 디지털 검증 작업을 저희 개발팀 인원들이 또 진행을 하고요. 또 그렇게 개발팀 인원들이 검증한 그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실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차로 만들기 위한 부품 개발 단계에서도 각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부품 개발을 해서 또 차량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량들을 개발한 것들을 또 각 시험팀, 뭐 평가팀들한테 용도에 맞게 제작해서 보내게 되면 그 연구소에서 각종 성능 실험이나 이런 실험들이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검사들이 일련의 검사들이 다 반영이 된 후에 다시 또 파이로트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는 조금 더 양산에 가까운 품질을 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원분들까지 해외, 국내 막론하고 모든 공정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파이로트에서 작업 교육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공장으로 이관이 됐을 때 양산이 되기 직전 공장으로 이관이 됐을 때 이런 저희 파이로트 라인에서 개발되었던 노하우들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전수해주기 위해서 각 연구원들이 해외 공장으로 나가고 뭐 울산이라든지 각종 공장들에 가서 그런 업무 지원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에 추천하기를 누르셨던 분들 많은 조금 어느 정도 궁금증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또 다양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오늘 파워트레인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파워트레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이 혹시 있다면 어떤 역량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파워트레인 담당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박지현 책임님께서 혹시 친환경차 개발에 있어서 만약에 친환경차 개발에 있어서 가장 조금 필요시하는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필요한 역량은 좀 많은 기사들 그리고 많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동향들을 많이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하나로만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자율주행 플러스 친환경차 아니면 뭐 많이 지금 IT 쪽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구글, 애플 다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처럼 왜 그런 부분까지 다 자동차 사업을 함께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알고 계신 것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님께서 되게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인재채용팀,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최근 들어 친환경차가 많이 뜨고 있는데, 다양한 친환경차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 뭐, 전기차인가요? 수소차인가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인가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참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 가지의 차종이 주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거는 윗분들도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가 동시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거는 그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도 같이 이제 공생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도 개발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하셨던 현대자동차가 어떤 특정 차량 종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거나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많은 연구원님들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계시다라는 부분 박지원 책임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되게 조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질문들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직 차원에서 좀 질문을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파워트레인 부서에서 시험팀과 차량평가 부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추천하게 눌러주셨는데요. 혹시 오 연구원님, 파워트레인 안에서의 시험팀과 차량평가 부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차량 평가하는 부서가 사실은 차량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평가하는 부서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담당하는 그 부서와 업무 경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경계가 오버랩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서와 이제 코웍을 자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하드웨어 개발에 맞추고요. 차량 개발에서는 그 테스트 벤치에서 나올 수 없던 그 실차에서의 환경에서 그 에미션 관점에서 이 차에 탑재된 이 파워트레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에미션을 충족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조금 더 시험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제품이 실린 차량을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네요. 네, 선배 사원님께 지금 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본인이 기계 전공자시래요. 본인이 기계 전공자신데 상용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직무 역량이 있다면 궁금하고 상용차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있는 것도 이상해요. 예? 경험이 관련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지원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상용차에 관련된 경험이 없어도 좋은 경험이 될 만한 기회가 있다면 혹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용차에 관련된 경험이 매일 있지 않나요? 저는 그죠. 다양한 네. 차원에서 경험은 저는 통학을 매일- 하거나 저는 매일 버스를 타면서 내장재가 어떻고 버스 좌석마다 또 간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넓고 다리가 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상용차 전용으로 매우 큰 모터쇼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물론 입사 이후시겠죠? 네. 아니면은 뭐 입사 전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오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용차 개발, 충분히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범진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상용차 모터쇼는 여러분들이 되게 웃으셨는데 왜 다양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글로벌한 승용 모터쇼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언론을 통해서든 혹은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상용차 라인업을 가지고 처음으로 모터쇼를 진행하거든요.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상용차 모터쇼를 살짝 본 적이 있어요. 한 켠에 이렇게 있었던
영상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경차가 현대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탑재했던 제품이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상용차 모터쇼에 오시면 제 생각에는 단순히 상용차 개발을 희망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연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상용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구동은 어떻게 되는지 상용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마 현장에서 다양한 실제로 만들어진 완성 상용차를 보시게 되면은 더 많은 흥미와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가 혹시 정해졌나요? 네, 고향 킨텍스에서. 네, 고향 여기서 아주 가깝죠? 고향 킨텍스에서 여러분들 상용차 모터쇼 진행한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선배 사원님들에게 다양한 현장 질문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과 또 다양한 질문을 충분히 저희가 셀렉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첫 발표고 뭔가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배 사원님들의 간단한 이제 오늘 직무 토크의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임연구원님부터 오늘 자리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참석해서 개강까지 한 상황에 이렇게 시간 내 오셔서 와주신 여러분들 열정 참 감동적이고요. 예. 향후에 같은 공간, 같은 연구소 내에서 함께 마주치면 좀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렸는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대편에 앉아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궁금증이 많으신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그런 관심도 많으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이 많이 떨리신 게 저도 좀 느껴졌어요. 네. 네, 그럼 연구원님, 정연구원님.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열정 가지시고 어떤 걸 하시더라도 다 잘 되시길 빌고, 네, 그리고 또 후배 사원으로 만날 수 있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범진 연구원하고 좀 반대였어요. 저는 사실 회사 생활을 한 지 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열정이 그 당시에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면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오랜만에 이런 기운을 스스로 얻을 수 있고 이런 자리를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제 회사 생활에서도 어쩌면 활력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네, 좀 잘 준비하셔서 제 후배 사원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후배 사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좀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타 부분에 있는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서류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민혁 연구원님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연구원님들께서 그리고 선배 사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대로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이 H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린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라던가 다양한 그 용기들을 저희가 많이 얻어가고요. 또한 오늘의 이 자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여러분들 저희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길,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여러분 전략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 뭔가 다양한 부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멋진 선배님들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내일의 직무 토크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3월 7일 오후에 진행된 선배사원과의 직무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